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요 아카데미의 신제품 네. 하노마 그 장갑차. 요즘 아카데미 박스 오픈 사정없이 하고 있어요. 연내에도 신제품이 연달아 나온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엔 그 장갑차인데요. 이게 나온다고 예고 나온 지는 한 1년 넘었죠. 소문난 지가. 작년쯤. 예, 그러다가 지난번 그 합의페어 행사 때 이 런너가 공개가 되고 요번에 나왔는데 여기 나올 때 한정판이 있고 일반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판은 아직 발매가 안 됐고 한정판은 발매가 됐는데 이게 막 팔리고 그런 다음에 이게 구하기가 힘든가 봐 이게. 그래가지고 보통 뭐 한정판 나와도 이게 한정이냐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러지만 요 아카데미는 한정판 금방 없어집니다. 네. 수량이 정말 적다. 네. 근데 요 일반판은 뭐 보시다시피 박스에 글자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신선한 면이 있지 않나. 뭐 어차피 뭐 옆에 글자는 다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컨셉을 많이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요 한정판은 어떻게 다르냐? 네. 요 안에 두 가지가 새로 들어있어요. 예. 하나는 독일군 수첩. 이렇게. 이 내용은 관등성명, 계급, 그리고 복무지역, 그 다음에 승진입자, 예. 그리고 가족관계, 전후관계,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신분증명을 겸한 독일군의 수첩인데 이게 컸나? 잘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독일군 수첩이 있고요. 그리고 메탈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테나를 메탈로 넣어주고, 네. 요 자폭 표시등, 네. 요것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건 상당히 좀 귀중합니다. 이게 잘 부러지니까 요런 건 쇠니까 안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품판을 늘려서 예.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밑둥이 두껍고 끝단이 얇기 때문에 가느다란 원뿔형 모양을 이 부품판으로 잘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황동 부품으로 들어있으면 더욱 기분이 좋죠. 예. 요 자폭등은 뭐 별매도 나오는데 보통 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좀 실속 있는 네. 그런 한정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한정판은 문방구 시리즈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써있죠. 네, 그래서 요 하노마 그, 그죠? 이게 독일어니까 하노마 크라고 해야 맞는데 네. 옛날에 하노마그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옛날 추억을 더듬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해놓으신 것 같고 이 일반판에는 하노마그란 말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예, 원래 이 정식 명칭은 SDKFZ251 특수 차량 251호라는 명칭이니까 하노마그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 당시 독일군도 하노마크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안 썼다니까. 그 옛날 그 롬멜 전차처럼 이게 일본 사람들이 붙인 거란 얘기죠. 네. 그리고 요 인형 포즈도 옛날 그 추억을 더듬게 그때 당시에 그 포즈 비슷한 네. 그런 걸 넣어줬습니다. 여담으로 앞으로 인형을 더욱 추가해서 예. 다른 버전을 낼 거라고 합니다. 와. 자, 이제 요 실물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네. 이게 역시 정식 명칭은 SDKFZ251. 네. 원래 독일군이 1920년대에 이미 그 전체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네. 원래 베르사유 유호 조약으로 전체 개발이 금지돼 있지만 뭐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라 밖에서 하든가 아니면 뭐 하면서 뭐 농업용 트랙터다. 뭐 이름을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했는데 요 전차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그 독일군 전차 부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데리안 장군. 네. 이 사람이 이 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화 부대를 만들어 보자. 기계화 부대죠, 결국. 현대. 네. 기계화 부대는 대포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트럭들이 좀 허접해갖고 이걸 제대로 끌고 그 험지를 주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을 돌린 게 이제 하프트랙입니다. 네. 반은 궤도, 반은 조향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그 실제 전체를 궤도로 하는 것보다 코스트가 굉장히 절약이 된다 그래요. 원래 전부 궤도를 하면 궤도가 오른쪽 왼쪽 회전하는 속도를 다르게 해야 돼서 네. 변속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렇게 돌리는 이게 더 훨씬 조향 장치가 싸게 먹히고 네. 변속기도 작아지고 정비 요소도 적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30년대부터 이제 각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진행을 함과 동시에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포만 끓을 순 없잖아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네. 또 보병도 있어야 되고. 근데 보병은 뭐 트럭 타고 다니다가 또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프트랙과는 별도로 하프트랙에 장갑 차체를 씌워가지고 네. 좀 보병 수송할 수 있는 전문 차량을 또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 장갑 차체를 한 병력 수송차는 3톤 하프트랙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3톤짜리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3톤 하프트랙을 개발을 함과 동시에 요 장갑 차체까지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개 분대 10명, 여기다가 그 승무원 2명, 그래서 12명이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3톤 규모의 하프트랙. 네. 그래서 요걸 그 브레멘에 있는 HLG라는 회사가 있었다 그래요. 네. 거기서 이미 요 셰시를 대충 그 개발을 했었는데 요걸 그 하노마크사에서 이어받아서 요걸 개량을 해서 네. 다시 이제 셰시를 개발을 하는데 요 1936년도에 기본 설계를 끝내고 1937년 10월부터 주행 시험을 시작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요 장갑 차체의 개발은 요 하노마크가 아니라 그 뷔싱락 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우리 저 AFB 클럽 트럭 보면 그 뷔싱락 트럭 있잖아요. 그죠? 엔진을 들어올리는 사진으로 많이 등장하는 견인 트럭 및 크레인 트럭이죠. 일반 트럭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요 같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1938년에 3톤 하프트랙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SDKFZ11 네. 이게 완성이 됐어요. 드디어. 예. 그다음에 요 그다음 장갑 차체는 그 SDKFZ11의 바퀴와 요 궤도는 그대로 있고 위만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역시 1938년도에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고 1939년부터 생산을 시작. 네. 그래서 하노마크사는 그래서 1942년까지 네. 요 샤시를 이제 생산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이제 부품이나 뭐 장갑 차체 같은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 조립을 담당. 그래가지고 하노마크사가 1942년까지 그걸 담당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전선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람들 계속 진집해서 보내는데 어쨌든 다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걸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요 하노마크사를 포함한 6개 회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네. 네. 기본적인 차체는 요 중량이 7.8톤. 그러니까 2호전 차보다 가벼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엔진 출력이 100마력인데 요즘 그 소형 승용차 요즘 게 보통 90몇 마력 가지 않나요? 요즘은 대부분 2000cc에서 150마력을 달성을 하고요. 터보를 달아서 200마력 넘는 것도 또 흔하죠. 얘 어떻게 움직여 그럼? 이런 디젤 차량, 이런 장갑 차량용 엔진은 토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용 엔진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력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저 최고 속도는 시속 53km. 네. 그다음에 항속 거리는 약 300km. 그리고 장갑은 차체 전면이 14.5mm. 그다음에 차체 측면은 8mm. 네. 바닥은 5.5mm. 바닥도 장갑이 있네. 그래도 뭐 있긴 있어야죠. 그래서 요게 그 우리 보통 그 8륜 장갑차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장갑이 더 두꺼워. 이게 상당히 뭐 괜찮은 거죠, 이 정도. 네. 7.8톤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요 기본적인 차체는 A형부터 D형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A형, 그다음에 좀 있다가 B형이 나왔고 1941년 초부터 C형이 생산이 됐어요. 네. 근데 요건 이제 C형입니다. 네. C형인데 요 A형과 B형의 그 과의 차이는 뭐냐면 A형, B형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각져 있고 요 방패는 뭐 나중에 생겼고, 근데 요건 이제 단순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생산성을 향상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A형과 B형의 차내 레이아웃은 똑같지만 C형에서는 차내 그 구조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요 A, B, C형은 그래도 뭐 대충 비슷한 그런 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원래 그 독일군이 이 생산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뭐 A형 몇 대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특수차량 251호를 몇 대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주는 638대였지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A, B, C형의 총 생산수가 4,650대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대략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C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A, B형은 뭐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C형 하면은 이것도 한 3,500대 이상 생산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온 게 D형인데, 네. D형은 1943년 초부터. 네. 근데 요 D형은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게 변경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착 해가지고 좀 단순하니까 생산이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요 D형은 이제 1943년부터 사정없이 생산을 해가지고 최소한 11,000대 이상이 생산되었다. 그러면 이게 A, B, C, D형 다 합하면은 15,600대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6,000대 가까이 생산이 된 거죠. 대부분의 생산은 독소전 그때부터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이 처음엔 그
저기 전차 부대를 창설했잖아요. 예. 근데 모스크바 공방전 때 패하고 나서 이제 이게 잠시 잘렸다가 나중에 그 전차 부대 총감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구데리안 장군하고 알버트 슈페어 유명한 군수상이 서로 협력을 해서 1943년부터 이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42년에 2배가 되고 44년에는 43년보다 1.5배가 됐어요.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제 물론 그때쯤 되면 싸울 병사가 없어지게 됩니다만은. 이게 16,000대 가까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네. 여기서 뭐 한 20-30분 만에 다룰 소재는 아니긴 해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단 병력 수송형이 251. 네. 다시 /1. 네. 요겁니다. /1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요 영상에서는 251의 1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네. 251의 1이 기본적인 병력 수송형. 그렇지만 여기다 다양한 파생형이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뭐 지휘차, 뭐 견인차 해가지고 251의 2, 251의 3 해가지고 251의 22까지 있어요. 차. 하하하하. 이것만 해도 22가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251의 1인데 여기 뭐 저기 로켓탄 장비형이라든가 뭐 중기관총 타입 이런 거 합하면은 그다음에 또 잠시 또 계획했다 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251의 3 같으면 처음에 탄약 운반차였다가 지휘차로 바뀌었거든. 그러면은 그런 거 바뀌기 전 타입까지 합하면은 거의 뭐 30까지 가까이 된다는 거죠. 네.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괜히 또 말 많다고 싫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우리 보너스 영상으로 네. 옮기도록 하고 저희 뾰로롱 예. 로고가 나온 후에 예.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한오마가 키트로 이제 들어가서 네. 요 키트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 옛날에 뭐 다른 영상에서 역사 얘기하면 뭐 타미야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요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1968년도 그래서 일본의 니또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자로 표기하면 일동과학. 일동과학. 네. 그래가지고 이게 모터로 가는 거예요. 모터로 가는 게. 그 당시에는 전부 직접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잘 팔렸다. 네. 그래서 모터로 가는데 이게 1968년도. 예.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일본 그 타미야. 타미야의 C형이 나왔죠. 그쵸. 우리 보통 많이 보는 그 타노마 그 돌격부대 그림 같이 있는 이게 이제 1973년 4월에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거 27, 40 거의 50년 가까이 되죠, 그죠? 네. 내년이면 50년 되네, 그죠? 네. 네. 나왔는데 이게 그 인형이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겉으로 보면은 준수해요. 뭐 상당히 준수하고 그다음에 좀 무난합니다, 진짜. 무난한데 내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대신에. 그 당시에는 뭐 그래서 인형이 5개가 들었는데 거기다가 3명을 더 추가해서 8명 세트로 만든 게 독일군 보병 돌격 세트. 네. 그래서 그게 타미야 최초의 8명 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카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스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타미야제의 박스 그림이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근데 내용물은 니또의 그 움직이는. 모터라이즈를 네. 카피를 했다. 네. 디테일은? 디테일은 뭐 일본 거나 뭐 원래 일본에서 68년에 나와도 디테일이 썩 좋진 않으니까 거기서 거기죠 사실. 네. 근데 여기다가 그 타미야에 들어있던 인형 5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카피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복합.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보면은 이 일본 그 오리지널보다는 디테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아카데미가 저기 좀 내부 사정으로 좀 세미나 과학이라는 회사하고 분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8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세미나 과학에서 요걸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세미나에서 냈던 게 뭐 M48도 있었고 몇 가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세미나 과학이라는 브랜드로 박스가 바뀌어가지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1990년대 초 정도까지 팔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세미나 과학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 7월 여기서 타미야에서 뭘 냈냐면은 요 타입인데 여기다 이제 그 75mm 포를 네. 장비한 251의 9라는 그 차체를 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요 C형 차체가 기본이 아니고 D형 차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로 나온 D형 차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디테일은 어땠습니까? 디테일은 뭐 전체적으로 괜찮긴 한데 이게 이제 100% 신형은 아니고 요 부분을
왕년에 그 73년도에 나온 거 있죠. 그걸 썼으니까 이 부분이 좀 사실 좀 아쉽긴 하죠. 네. 특히나 요 궤도 같은 경우는 궤도 안쪽이 완전히 민자로 돼 있어요. 벨트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나름 뭐 괜찮은 키트고 지금도 발매되고 있어요. 네. 값도 싸죠? 값도 뭐 요즘은 중국제 비용은 비싸질 않죠 요즘은. 네. 그 다음에는 1991년 9월에 역시 D형 차체를 기본으로 한 그라운드 슈트카. 그래서 여기다 이 로켓탄을 담겨 있어요. 네, 그게 발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1995년 9월에 요 D형인데 로켓 런처 말고 이제 그냥 병력 수송형이죠. 기본형인데 D형이죠. D형인데 여기다 친위대 인형 5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각종 액세서리. 좀 굉장히 좀 그것도 좀 디럭스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발매가 되고, 그건 뭐 지금 시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키트예요. 물론 궤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요 251 장갑차가 키트가 없어요. 그래서 타미야 말고는 사실상 없었죠 그동안. 그동안 네. 없었는데 이게 그 드래곤에서 2003년도에 요 251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네. 드래곤이 전차 모형의 왕도를 걷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신제품을 물밀듯이 신형 신금형을 쏟아내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3-in-1이라 그래가지고 요 병력수송 기본 타입과 요 중기관총 타입, 그 다음에 여기 공병 타입, 그 다음에 37mm 타입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수송 타입 251에 1, 251에 7, 251에 10 요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키트 하나를 사서 그 셋 중에 하나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3-in-1. 네. 요즘 뭐 드래곤 키트 보면 3-in-1 되게 많은데 그게 드래곤 최초의 3-in-1 키트입니다. 네. 와. 그리고 나서 드래곤에서 이제 처음에 C형이 나왔지만 그다음에 D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D형도 이제 뭐 각종 바리에이션이 다 나오는 거죠. 뭐 251에 9, 251에 3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이게 물경 2020년도까지 거의 20종 가까이가 발매가 됐습니다. 키트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드래곤이 그럼 독보적인 251 시리즈의 메이커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네. AFV 클럽에서 2004년부터 또 발매됐습니다. 그래서 AFV 클럽에서는 요 역시 거기서도 C형과 D형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AFV 클럽은 2021년도까지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거의 20종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실차가 번호가 22종에 세부 형식까지 대략 30여 종이었다고 하니까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거의 다는 아니고 유명한 것들이 많이 중복돼서 나왔죠. 그럼 251에 9, 75mm 타입 같으면은 C형 차체에 251에 9도 있고 D형 차체에도 있고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뭐 인기 있는 건 다 나왔죠, 그래도. 네. 그러면 이제 C형하고 D형, 뭐 사실 주력형이죠, 이게.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즈베즈다에서 2006년도에 B형이 나옵니다. B형이. 그래서 이 B형은 역시 기본적인 병력 수송형. 그 다음에 그 무선 지휘차인 251에 3. 그 다음에 37mm 장비형인 251에 10. 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품질은 어땠어요? 뭐 솔직히 좀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뭐, 즈베즈다 거 비슷하지 않겠어요? 썩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고. 네. 네. 그럼 A형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드디어 ICM에서. 네. 2018년도에 A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ICM은 251에 1 기본 병력 수송 타입하고, 251에 6 지휘차. 네. 그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병력 수송형은 그냥 나온 거 인형 포함. 251에 6도 그냥 나온 거 인형 포함.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251에 6에 인형이 들은 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셋은 다 수입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사진으로만 자료로만 봐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파생 차량들과 각 형식을 이제는 원하는 대로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야.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22년도에 아카데미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물부터 한번 보죠. 예. 일단 조립은 먼저 해왔어요, 제가. 내부 색칠도 하고.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한정판에는 독일군 수첩과 메탈 부품들이 들어있고 기본 키트에는 데칼이 우선 들어있을 거고요. 궤도는 금속 부분과 이 고무 패드 부분이 나뉘어서 조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형 3개. 역동적인 포즈. 뛰어내리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품판. 이거 차체 부품들이에요. 차체 부품인데, 이거 뭐, 구성이 뭐,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특이할 만한 건,
요만큼이 불여 부품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251에 10, 네. 왜 37mm 포를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이에요. 오. 설명서에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불필요 부품인데 나중에 어쨌든 이걸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차체 부품입니다. 역시 뭐 평범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네. 요게 요 부분이 그죠? 이게 꺾어지면서 요 통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요걸로 보면은 예전에는 모든 키트가 이 뚜껑이 이제 열려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덮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같은 부품으로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순전히 조립만 생각을 한다면 이 조립성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네. 붙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조립성에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차체 하부도 뭐 로드휠 뭐 이런 부품들 똑같은 게 2개가 들어 있어요. 네. 네. 들어 있는데 요 조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조립을 해왔잖아요. 자, 첫째, 차체 조립성은 한마디로 예술이다. 진짜 기똥차입니다. 네. 기똥차요, 기똥차. 근데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오게티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10마디 칭찬보다 한 가지 잘못에 더욱 귀를 쫑긋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게 더 뭐 화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일단 로드휠. 네. 로드휠은 요 샤프트가 굉장히 얇아요. 네. 얇아가지고 이게 뭐 조립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걸 꽂을 때 좀 빡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힘있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같이 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 샤프트하고 여기를 좀 강력한 핀셋으로 좀 튼튼한 핀셋으로 잡고 이렇게 꾹 딱 눌러주는 좀 그런 수구가 필요해요. 저는 핀바이스로 예. 좀 구멍을 넓혀주지 않을까? 그래도 귀찮지 않나? 그런가? 그 다음에 요 타노마크 요 251 시리즈의 키트 중 최초로 네. 요 계기판에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칼이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데칼 처음에 계기판 몰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울퉁불퉁한데도 쫙 붙인 다음에 이 면봉으로 눌러주면 이 마크 소프트 없이도 네. 잘 붙어요. 그리고 네. 직접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한 흰색이 나오기 때문에 네. 보이기도 잘 보이고요. 네. 이건 정말 아주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데칼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앞바퀴가 있잖아요. 앞바퀴가 요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향을 위해서. 요 부품 구성이 다른 회사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럼 요 부품들이 다 따로따로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그럼 이게 될 거다. 근데 설명서에는 접착제로 그냥 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서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붙이는데 마지막에 이게 조향이 되는 게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조향. 이게 샤프트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같이 움직이지. 그렇죠. 근데 이 샤프트가 짧으니까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 결국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설명서가 틀린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왜 그랬나 좀 이게 뭐 설계를 하다가 실수를 하신 건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로 사소한 거지만 요 차체 후부에 요 위쪽에는 기관총 MG34 기관총 50발 탄창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캔버스제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건 100발들이 파우치 같은데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탄창 넣고 쏘니까 그렇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계하신 분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 중기관총 타입을 할 때 중기관총 이제 벨트가 붙는 거.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정도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탄약이 있어서 나쁠 거 없겠죠. 뭐 네. 빼가지고 뭐 끼워도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 설명서에 보면은 그 하나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가 있어요. 이게 정오표가 있는데 근데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한 개 더 있어. 그래가지고 요 설명서 11번 네. C22번이 아니라 B22번을 붙여야 됩니다. 네. 이건 뭐 근데 만들다 보면 이건 아실 수 있을 거야.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뭐가 아무튼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오게티를 좀 말씀을 드려요. 뭘까요? 이 차체 조립하면서 야 기똥차다 진짜 뭐 국산도 뭐 대단하네 이제 그랬는데 궤도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숙달된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초보자는 조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다시 해보면서 요령이 좀 생기니까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좀 힘들어. 굉장히 천천히. 예, 근데 좀 시간을 갖고 좀 특히나 중요한 것은 만들 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 붙일 때 보통 단단히 붙이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냥 이게 올려놔야 돼. 이런 기분으로. 네. 이 뭔가 힘을 주면은 이게 조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을 빼고 조립을 하자. 네. 그래도 뭐 쉽진 않지만 조립은 된다. 네. 초보자들도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로드 휠이 안 돌아가니까 네. 붙여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붙인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가동으로 만드는데 10만큼의 힘이 든다면 이것도 한 8 정도 들어. 이게 왜냐면 이게 다 울퉁불퉁 뭐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디 고정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붙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오력치가 있고. 초보자들에게는 이 궤도가 굉장히 난관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대표 모델인가요? 거기서 별매 진짜 가동식 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온 이유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오게티는 네. 이 아까 이제 이게 부품이 이제 하나가 돼 있으니까 이 조립이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각도. 네,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요 설계를 하신 분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색칠까지 다 하고 하는 플라모델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나. 왜냐면 이건 오픈탑이니까 내부를 먼저 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여기가 따로 해야 되는데 다 내부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체를 착 덮는 거라고 비교해 볼 때 색칠까지 생각을 하면 별로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장갑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차 같은 경우는 상면 장갑판이 하면 장갑판을 완전히 덮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처마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설계할 때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시키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진하고 보면은 좀 달라요, 확실히.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이거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냐 만들면 되지 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좀 사람이라는 게 기대 수준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최 교수님 같은 그런 양반은 아마 이거 안 만들라고 할까. 저도 뭐 처음에 그 정도 갖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 이게 또.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요거 아마 결정적으로 요걸 좀 껄쩍해 하시는 분이 좀 덕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일반 사람들 만드는 거니까. 뭐 색칠 안 한다 그러면 뭐 조립성이 어쨌든 결정적으로 좋아지는 또 설계도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또 궤도 얘기 아까 조금 덜한 게 있는데요. 요 궤도가 한쪽에 55매를 연결하게 돼 있어요. 왼쪽은? 근데 이 실물은 요 토션바 때문에 양쪽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56매, 왼쪽에는 55매를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토션바는 좌우 대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모형이니까 어쨌든 55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팽팽해져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좀 늘어져야 되는데 네,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여기다 그럼 한 링크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조립이 안 되고 이게 확 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짜증나게 이걸 또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 궤도도 만들기 힘든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아예 안 붙어주면 포기하고 할 텐데 일단 연결은 되거든. 연결은 되지만 이게 팽팽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 설명서대로 매수를 정확히 하면 너무 팽팽해지기 때문에 아이들러를 잘 끊어서 조절을 하는 그런 요령을 이거는 차라리 스프로켓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러보다는 여기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일단 여기 내부 색칠 해왔잖아요. 네. 제가 색칠해서 완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완성한 작품을 또 조만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네. 하고 오늘의 박스 오픈은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보너스 영상이 있어요. 22가지 형식에 대한 이야기. 보너스 영상으로 이제 내보낼 거니까 깨로롱 소리가 나도 그 이후에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살펴보고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부록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가지 세부 형식. 일단 251의 1 네. 기본형이죠. 그래서 251의 1은 당연히 뭐 A, B, C, D형 다 있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기본형이긴 하지만 이게 또 서브 타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251의 1이지만 여기가 이 중기관총으로 바뀐. 네. 우리 그 MG34나 40이 삼각대로 먼저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삼각대를 응용해서 차제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제형으로 만들어서 얹은 중기관총 타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로켓 런처를 단 그라운드 슈트카 로켓탄 발사기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야간 전투용 차량이 있어요. 우후. 네, 우후는 아니고 이건 8K라고 부릅니다. 네, 8K. 우후는 이제 이 대형 서치라이트를 단 게 우후고 네. 얘는 여기 이런 데 이제 야간 투시 장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야간 투시 장비들이 있는 그런 타입이 또 251의 1이에요 그대로. 네. 번호가 따로 붙어 있질 않아요. 야간 투시 장비는 대형 서치라이트에 적외선 필터, 네. 즉 가시광선이 아니라 불가시광선을 쏘아서 네. 그 반사되는 광선을 판터 같은 야시 장치를 단 적외선 검출 장치를 단 야간 장비, 밤에 이제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키트는요, 중기관총 타입이 드래곤 그 3-in-1 C형에 들어있고요. 중기관총 타입. 그 다음에 이 로켓 런처는 뭐 여러 군 타미야도 있고 AFV 그룹도 다 나옵니다, 이거는. 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야간 전투 타입은 드래곤에서 D형 3-in-1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1의 2는 뭐냐? 8cm 박격포 타입입니다. 네. 여기다 이제 8cm 박격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탄약하고 뭐 이런 구조가 약간 틀리죠. 네. 네. 그 다음에 251의 3은 처음엔 탄약 운반차로 잠깐 나왔다가 거기에 이제 폐지가 되고 251의 3은 무선 지휘차.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무선기를 달고 위에 이제 프레임 안테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D형으로 가게 되면 이 프레임 안테나가 없어지고 여기 다른 이제 긴 안테나가 따로 달리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전장에서는 지휘 통신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장비가 계속 발전을 했을 거고 수량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애니그마는 또 있었나요? 애니그마는 이따 말씀드릴 251의 6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그 전체 생산 수량의 18%를 251의 3으로 만들어라. 5대에 한 대꼴. 네. 와, 많이 만들었네. 네.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51의 4는 뭐냐면은 저기 경보병포의 탄약 운반차. 그리고 15cm 보병포 뭐 흔합니다. 키트도 흔하고 한데 거기에 쓰는 이제 탄약을 운반하는 차량인데요. 네. 요것은 저기 키트가 AFV 클럽에서 예전에 큰 박스에 3-in-1 진정한 3-in-1이라고 그러고 3대가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한정판. 거기 한번 들어있었어요. 그거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은 못 구합니다. 네. 그 다음에 251의 5는 공병차. 요 안에 이제 공병 장비를 탑재한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뭐 좀 쓰다가 1943년 말에 생산 종료.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쓸모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51의 7이 또 있거든. 251의 6은 무선 지휘차. 네. 무선 지휘차인데 아까 251의 3보다 좀 좋은 무선기가 달려있고 네. 그다음에 더 높으신 분들이 타는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지휘 엄청나게 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달려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251의 3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지 이게 1943년 말에 생산 종료돼서 이제 폐지가 돼요. 요 251의 6은 드래곤에서 키트가 나옵니다. AFV 클럽 없습니다. 네. 타미야 없고요. 251의 7은 공병 타입. 여기 공병 장비를 탑재하고 좌우에 이제 돌격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 하천 같은 뭐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251의 7은 좀 많이 알려진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다른 기타 나왔을 때 그 타미야 뉴스에서 뭐 자작하는 방법 나온 적도 있고 드래곤에서도 C형, D형 다 나옵니다. 251의 7. 그다음에 AFV 클럽은 C형으로 나오는데 그 대신에 요 돌격교만 따로 팔아요. 그거 이제 사다가 이제 붙이면 다른 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251의 8. 요거는 앰뷸런스, 네. 환자 수송. 그래서 요건 옆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뭐 환자 들 것을 이제 층층이 이렇게 쌓고 해가지고 내부가 틀려요. 요거 이제 만들다 만 거 하나 있어요. 완성시켜야 되는데. 요것도 뭐 환자 수송 타입도 그 적지 않은 수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네. 요 251의 9는 제일 인기 있는 여기다 75mm 포를 장비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4호 전차의 그 단포신 75mm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남았다 그랬잖아요. 포신 개수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여기저기다 탑재하는데 여기도 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75mm 포 장비 타입 성형 자격탄이 나옴으로써 대장감 능력을 가졌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전차 예를 들어 T-34가 야 이런 경장갑 소프트 스킨을 만나서 너는 죽어봐라 이랬는데 죽어라 이씨. 그런데 오히려 반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었겠네요. 네. 요 251의 9는 뭐 타미야에서 D형 차체로 처음에 나왔고, 네. 그다음에 AFV 클럽에서 C형, D형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드래곤에서는 D형의 3-in-1 키트에 251의 9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51의 10은 37mm 자주포 타입 대전차포를 여기다 얹은 거죠. 그래서 A형, B형 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견인포 그냥 기본적으로 큰 방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얹었어요. 근데 C형부터는 이걸 좀 작은 좀 세련된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그 37mm 포를 얹었는데 이게 뭐 보병 장갑 보병 그 소대의 소대장차로 사용도 하고 또 아니면 그 251의 7 그 공병 차량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다용도로 많이 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37mm 포가 여기 들어있는 그 포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 드래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AFV 클럽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카데미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251의 11은 전화선 부설차. 요건 몇 대 만들고 말았나 봐요. 네. 그 다음에 251의 12, 13, 14, 15. 요거는 뭐냐면은 그 적 포병의 그 발사하는 그 음향과 네. 섬광 그거를 탐지해서 그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장비들을 탑재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대전에 네. 대포병 레이더 같은 그렇죠. 그런 장비를 그때부터 네. 이미 실용화를 해서 실었군요. 근데 251에 12에 뭐 각종 그런 기본 기재를 탑재한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13, 14, 15는 뭐 생산을 못한 것 같아요. 만들다 말았죠. 네. 기술이 아마 발달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251에 16 화염방사. 그래서 이건 C형 차체, D형 차체 사이인데 드래곤에서 나옵니다. 박스아트가 네. 아주 멋있기 때문에 저도 은연중에 네. 사고 말았습니다. 네. AFV 클럽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형이 이제 말하자면 그 소방관들처럼 이렇게 탁 그 저기 방화복이라 그러나요? 네. 내열복? 그건 이제 쓰고 네. 쏘는 거죠. 그 다음에 251에 17은 20mm 대공포 장비. 그래서 여기다 탑재를 하는데 20mm 대공포를 탑재를 하니까 이거 좀 이게 불었어요. 포를 네. 좌우로 360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불었는데 이 20mm 대공포 장비 타입이긴 하지만 이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르만 베이링 사단에서는 요 포를 떼어내고 넓은 그 지휘차로 무선 장비를 실어가지고 예, 사용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뭐 드래곤, AFV로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51에 18은 포병 관측차. 이건 히트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1에 19는 전화통신차. 이것도 극소수 생산. 히트 없고요. 251에 20. 요거는 우후. 여기다 이제 60cm 적외선 서치라이트를 장비. 그래서 판터 전차와 함께 행동. 이것도 야간 전투를 예. 지원하는 차량이네요. 예. 이건 AFV 클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1에 21은 여기 대공포를 3연장. 15mm 또는 20mm 3연장을 다는데 멋있어요. 멋있어가지고 드래곤에서도 나오고 그 AFV 클럽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1에 22는 독일군 주력 대전차포 팍40. 네. 이걸 여기다 얹은 대전차 자주포.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곤에서도 나오고 AFV 클럽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22가지의 소개를 여기까지. 네. 이렇게 알고 나니까 22가지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난 이미 많이 만들었어요. 몇 대나? 거의 10대 넘게 만들었어. 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이만한 그 박스에 꽉 차 있습니다. 네. 하나만큼만. 저도 그러면 나머지 10개를 만들어서 20개를 채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날이 오겠죠? 네, 1차 보너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